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먼저 트위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인사하고 싶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오늘 아침 7시 한 50분쯤에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죠. 네네. 근데 뭐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DMZ 갈 것이다. 가게 돼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볼 수 있게 되면 내가 악수하고 그렇게 인사할 거다. 뭐 이 정도 내용을 이제 담은 트윗을 보낸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때문에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아침에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에 미리 좀 사전에 뭐 연통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계속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했죠. 이제 우리 대통령께 이야기한 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게 이제 트윗을 보냈다라고 해서 이제 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뜻을 이제 전했는데 그 이야기는 사전에 어떻게 조율이 되거나 하진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끝까지 내일 한국을 떠날 때까지 세계 언론의 집중을 그 주목을 계속 붙잡아 놓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겠죠. 혹여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서 악수를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장면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럴 때 효과는 있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게 아침에 트윗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또 하나 덧붙이긴 했는데 의중을 떠본 것이다, 속을 떠본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화의 의지를 계속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거죠. 상황 관리 차원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쪽에 와서 만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선물을 안길 만큼의 지금 그렇게 전략적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크게 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만 좋은 그런 그림 잘 나오는 한 2분 정도 만나는 그림 만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략적 환경 분석을 해볼 게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이제 북한의 입장이 조금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북한의 최선희 이제 외무성 제1부상이 분단해서 선에서 이제 북미 순회 상봉이 성사가 되면 되게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입장을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이야기는 지금 뭐 방금 나온 얘기 같은데요. 최선희 부상이 저 이야기는 본인 판단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심정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최고 존엄에 관한 이야기는 본인이 그 거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뭔가 좀 떠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저녁이든 내일 아침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북핵 협상에 있어서의 새로운 셈법에 관한 어떠한 팁이라도 나오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지금 협상을 지금 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볼 수 있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사전 접촉 없이 그냥 아침에 생각난 걸 말했지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발표하고 나서 북미 간에 어떤 사전 접촉이나 물밑 접촉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그런 정황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비건이 이제 한국에 와 있긴 합니다만 뭐 그쪽으로 좀 가깝게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유선상으로나 통신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딱 이렇게 전혀 차단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렇게 해서 최선희 쪽에서는 북한 쪽에서는 이번에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온 이 방문 시기를 계기로 새로운 입장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좀 보이고 있는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선희 부상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DMZ 회동은 흥미로운 제안이긴 하지만 공식 제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네. 이게 뭐 공식 제의를 더 요청하는 것인지 그런 어떤 거죠. 뜻이라고 봐야 네,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공식 제의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 보다 더 형식을 갖춰달라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조건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새로운 입장 변화, 예.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선 북핵 폐기 후 제재 완화를 하는 이제 기본적인 틀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의 변화 여지를 보이거나 뭐 한다면 새로운 그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팁이 그에 대한 문구든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가 있는 말이 담겨 있는 공식적인 요청이나 있게 되면 네네. 응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는 앞서 봤던 상황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 됐다고 네네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식 제의를 받는다면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저걸 이제 일단은 북한 쪽에서 다시 공을 이제 미국 예. 쪽에다 던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내놓는 거 봐서 나도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예. 지금 협상을 사실 완전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3법을 다시 한 번 더 복잡하게 만드는 뭐 그런 네. 상황이다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뭐 또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생긴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네. 어떤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요구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몇 수차례 계속 지금 6월 달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외무성 예. 담화 또 뭐 건정근 뭐 국장이라는 사람의 담화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3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3법을 가지고 와라 새로운 협상 포맷을 가지고 와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미국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변 플러스 알파, 네. 영변 가지고는 안 된다. 영변 이외의 지역에 대한 해체에 대한 특별한 의지와 거기에 대한 그 초동 조치가 있어야지 일단 미국 측으로서도 상응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꾸고 조금의 뒤로 물러나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끝까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인데 미국 쪽에서 그보다 더 큰 카드를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는 북한 쪽에서 더 나올 수가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양보해 달라 뭐 그런 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일단 공은 다시 미국에 던져진 셈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오전에 이루어진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에서 비건 대표가 원래는 이제 미국은 항상 일괄 타결을 이제 내리 주장해 왔었는데 이번에 동시적 또 병행적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태도의 변화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였죠. 이제 비건과 예. 우리 이도훈 국장 대표가 만났을 때 같이 공동 강연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비건 대표가 했던 게 유연한 접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약간의 변화 여지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동시적 병행 진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무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할 때서 동시로 어쨌든 뭔가를 맞추려고 그러면 서로 간에 스텝을 맞추려고 그러면 실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저 말 속에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실무 협상을 하자가 더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건으로서는 실무 협상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만났던 김혁철과의 실무 회담에 있어서도 핵에 대해서는 핵을 N자도 못 꺼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핵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법에 관해서 실무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되면 이제 정상회담으로 일단 그 수순을 밟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북한 쪽에서는 바로 오늘 지금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북한 쪽에서는 바로 탑다운 방식을 계속 지금 고수하고 있다고 그런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네. 그러니까는 실무 협상을 통해 차곡차곡 올라가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갖고 만날 결심을 갖고 이야기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탑다운 방식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 휴전선의 판문점에서 보고자 하고 했다는 이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도 여전히 그런 탑다운 방식을 강화시키는 지금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반응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DMZ에서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어쨌든 지난 하노이 회담 때는 탑다운 방식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두 정상이 만난다 해도 어떤 실질적인 조치나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나올 수 있지는 않죠. 지금 나올 수 있지 않고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회담을 빨리 좀 추진하자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 이야기는 벌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해에 2차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평양에 들어가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실무회담을 하자라고 했던 건데 계속 북한 쪽에서 실무회담을 자꾸 조금 미루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무 협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해고 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다시 짚어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트위터에 DMZ에서 김정은을 만나 인사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만남 제안과 관련해서 공식 제의를 받지는 못했지만 응할 수는 있다라는 의사를 지금 밝혔습니다.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보면 오늘 아침 트럼프 이제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남한을 방문하는 기회에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한 공식 제기를 이제 제안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측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럼 입장을 밝히기를 원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그 한미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든 뭐 만찬이 이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만 뭐 저녁에 만약에 만나게 되든 우리 그 한미 정상들이 만나시든 그런 계기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입장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오전 정도 같으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이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입장, 조금이라도 변화된 여지가 있을 만한 해석이 가능한 입장이 있으면 아마 그것을 통해서 조금의 또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카드를 내놓기에는 참모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할 면이 이제 친분 관계를 더욱 기피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북한 쪽에서는 계속 이제 탑다운 방식을 좀 계속 그거에 대해 힘을 좀 계속 불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일단 거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차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장, 그러니까 참모들 볼턴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말하는 게 무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외 정책에서 혼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앨리슨 후크라는 그 정보 담당관까지 다 포함해서 상황들, 저항들을 파악을 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지금 한국에 날라올 준비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입장을 이렇게 쉽게 변화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보니까 북미 간의 접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저희가 좀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판문점 쪽에 유엔군 그 직통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만남이 성사되지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전화로라도 어떤 의사를 교환하는 시간이 마련이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 전화는 사실 비문 전화고 해가지고 그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뭐 그 내용까지 공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네. 우선은 뭐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그림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한다면은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공동 경비교 JSA를 방문하게 될 때 어느 곳이 갈 건가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돼버린 거죠. 상황은 사실 그것도 아직까지 미정이거든요.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더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관찰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북한 측의 지금 반응이 바로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만남 제안과 관련해서 공식 제의를 받지는 못했지만 응할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미합 중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고요.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공식 제기를 받지는 못했다 이런 입장을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이제 분단의 선에서 만약에 이제 만나고 성사가 된다면 이 친분 관계를 더욱더 깊이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이제 분단의 선에서 조미 순회 상봉이 성사가 된다면 이제 친분 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네. 조금 미국 측에 공을 다시 돌린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더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조금 이렇게 입장 차이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누차 이번에도 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영변 핵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의 단계 첫 단계가 된다라고 했다가 이제 이게 시발점이다라고 조금 수정을 하셨지만 네. 영변 죄송합니다. 그 핵시설 폐기 자체도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이영호 부상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실은 북한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거까지만 요구하면 더 이상이 아니라 요거까지만 요구하면 나도 북한 쪽에서 어쨌든 뭔가를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이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만날 수 있는 그 경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영변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입장 변화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예. 이번에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와 그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를 보게 되면 네네.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만남만 형사된다면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의 교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입장을 변화시켜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북한 측의 지금 생각인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 외교를 통한 여러 가지 방식들, 그 탑다운 간접적인 탑다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실무회담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면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상을 건너뛰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지금 협상 전략, 탑다운 협상 전략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측한 이제 남한에 보이는 태도를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7일에 발표한 담화에서도 보면 북미 대화에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 측에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지난 몇 번간의 정상회담, 세 번의 정상회담과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만났고 또 7번에 걸쳐서 이번에만 8번째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북한 당국에 대한 그 실망과 그런 반발이 이제 우선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과연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북한 당국에 대한 그런 그 속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당국으로 하여금, 우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 압박을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더 끌어내기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 잠깐 보도해드리기도 했지만 최선희 제1부상의 어떤 위치가 좀 높아졌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무 접촉은 최선희 제1부상이 앞으로 나서서 맡아서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김혁철 이제 최선희 밑에서 이렇게 이거 대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보다 최선희는 좀 더 격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최선희가 나온다면은 미국 쪽에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선희는 북한 핵 협상에 굉장히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을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도 실무 협상에 굉장히 성의 있게 대하는 나오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면 그렇게 실무 협상을 통해서 핵 협상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탑다운 방식, 두 순회 간의 만남, 정상 간의 만남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선희가 직접 나오기보다 김혁철 대리로 다른 인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그 인물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좀 미국 쪽에서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현직은 외무성 부상이지만 주석단의 위치를 함으로써 이제 김 위원장의 총애가 확인이 됐고, 앞으로 대미 협상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는 조금 분명해 보이는 대목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직은 유지하고 있는데 통전부장은 그만뒀었죠. 이제 통일전선부장을 그만뒀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때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통전부장의 입장으로서 계속 배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영철이 빠진 다른 통전부장도 시진핑 주석이 있을 때 배석을 안 했어요. 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이 북핵 협상에 대한 통전부 라인이 조금 이렇게 배제되고 이 외무성 라인이 좀 강화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최선희 부상, 제1부상이죠. 제1부상의 지금 위상들이 좀 국무위원급으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은 굉장히 크고 결정력은 강할 건데, 과연 직접 나설 것인지 아니면 대리인을 내올 건지. 예전에도 보면은 강석주 제1부상이 외무성에 제1부상이 그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김계관이라 계속 다른 인물들을 계속 내오곤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리인물을 통해서 뒤에서 판단을 해서 할지 직접 나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바로 새벽에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 얘기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역시나 늦었고 새벽 2시라는 굉장히 늦은 시간에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청와대는 이게 외교 걸레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다자회담 20개국 정상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교차해서 하루에도 10명씩 정상회담이 10개씩 이어지게 되는 네네. 그런 시리즈로 정상이 있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아베 일본 측에서 G20 정상들과의 환영 만찬 리셉션들이 시간이 일단 1시간 정도 더 길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과의 또 협상이 또 뒤로 좀 밀려서 또 1시간 정도 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이렇게 미뤄졌던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실 날짜 변경이 된 거죠. 날짜 변경이 해서 만나게 됐죠. 그게 사실 의도했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니어서 서로가 양해하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상황이 워낙 또 중차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최근에 만난 이 시진핑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마음, 속내를 들어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만나는 거는 대단히 우리에게 더 중요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만나는 거는 바람직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